안녕하세요. 몸신 한의사 한준우입니다. 여러분 혹시 신장, 콩팥은 한번 망가지면 절대 회복이 안 된다고들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건데요. 그런데 놀랍게도 실제 연구에서 신장 기능을 보여주는 수치가 다시 좋아진 사례가 보고되었습니다. 오늘은 바로 그 놀라운 이야기, 망가진 신장을 되살린 음식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특히 우리가 마트에서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라서 더 놀라운데요.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요.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을 만나기 전에 몇 분만 투자해서 신장 건강의 핵심 지표, 즉 사구체 여과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영어로 GFR이라고 이렇게 줄여서 표현을 하는데요. 사구체 여과율, 즉 GFR은요, 신장 기능을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우리 신장은 하루에도 수백 번씩 우리 몸의 피를 깨끗하게 걸러주는 초정밀 필터 같은 역할을 하죠. GFR은 바로 이 필터, 즉 신장이 피를 얼마나 잘 걸러주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수치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수치는 높을수록 좋은데요, 만약 콩팥에 신장에 문제가 있다면 이 수치는 지속적으로 낮아지게 됩니다. 보통 최고 좋은 GFR 수치는 120 정도, 그리고 권장하는 우리가 바람직한 GFR 수치는 약 90 정도가 됩니다. 이때 GFR 수치가 60 이하로 떨어지면 이제 만성 콩팥병으로 진단을 하게 되는 진단 기준이 되죠. 그렇다면 이 신장이 정말로 살아난다면 이 GFR 수치가 실제로 높아져야 한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신장을 살린다고 알려진 음식들 가운데 인체에서 이 수치를 실제로 올렸다고 보고된 것은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오늘 알려드리는 음식은 실제로 GFR 수치를 올린다는 증명된 식품입니다. 망가지고 있는 신장을 GFR 수치를 올림으로써 효과가 증명된 유일한 식품, 진짜 신장을 살려주는 음식은 바로 황기입니다. 황기, 그러면 혹시 삼계탕에 들어가는 그 황기말이인가요? 라고 물어보실 텐데요. 네, 맞습니다. 한약재로도 많이 쓰이는 그 황기이죠. 임상에서도 신장 치료를 할 때 가장 많이 사용되는 약재 중에 하나입니다. 다행히 이제 마트에서도 식품용 황기를 쉽게 구입할 수도 있고, 또 가격도 그렇게 비싸지가 않죠. 인삼보다 훨씬 저렴하니까요. 특히 2024년에 홍콩에서 발표된 연구 결과가 주목할 만합니다. 만성 콩팥병 3, 4기 환자들에게 황기를 복용하게 했더니 그렇지 않은 환자들보다 GFR 수치가 감소하는 속도가 현저하게 느려졌습니다. 1년 동안 수치가 떨어지는 속도가 무려 4.6 정도 더 느려졌고요. 혈압도 약 8 정도가 낮아졌습니다. 정상인의 경우에도 중년 이후부터는 GFR 수치가 1년에 약 1씩 자연 감소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를 고려하면 황기가 신장의 수명을 실제로 연장시켜 준 셈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일본에서 발표된 연구 결과입니다. 이 연구에서는 GFR 수치의 감소를 막는 수준을 넘어서 오히려 수치가 상승했고, 그 효과가 무려 5년간 유지된 경우도 보고되었습니다. 실제 논문에서 보면 GFR 수치가 66에서 70으로 상승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황기가 단순히 신장이 나빠지는 것을 막는 수준이 아니라 실제로 신장을 되살린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황기는 어떤 원리로 신장을 살리는 걸까요? 크게 세 가지 작용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항염증 작용입니다. 신장은 우리 몸의 노폐물을 걸러내는 과정에서 늘 염증에 시달리기가 쉽습니다. 특히 당뇨나 고혈압 같은 질환이 있는 분들은 신장에 만성적인 염증이 쌓이면서 점점 기능이 떨어지게 되죠. 황기 속에는 사포닌과 플라보노이드 성분이 풍부해서 이 염증을 가라앉히고 이미 쌓여있는 염증 찌꺼기까지 제거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쉽게 말해서 신장 속에 불이 꺼지지 않고 타고 있었는데 황기가 소방수 역할을 해주는 것이죠. 우리가 그 위험 광고를 보면 소방수가 이렇게 뿌려주면 아 시원해, 이런 역할을 이 황기가 해주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효과는 강력한 항산화 효과입니다. 우리 몸에서는 매일 활성산소라는 것이 생기는데요. 이것이 세포를 손상시키고 노화를 촉진하는 주범입니다.
특히 신장세포는 혈액을 거르는 일을 하면서 활성산소의 공격을 가장 많이 받는 장기 중에 하나입니다. 환기에는 항산화 물질이 풍부해서 이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손상된 신장세포가 더 이상 죽지 않도록 보호해 줍니다. 즉 신장세포를 낡은 전구처럼 하나둘 꺼져가게 놔두는 게 아니라 불이 꺼지지 않도록 지켜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환기의 기능 세 번째는요, 바로 혈액순환 개선 효과입니다. 신장은 혈액이 충분히 공급되지 않으면 금세 기능이 떨어집니다. 혈액이 잘 흘러야만 산소와 영양분이 신장 조직까지 고르게 도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환기는 혈관을 부드럽게 확장시키고 혈류를 원활하게 만들어서 신장이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쉽게 말하면 막힌 수도관을 뚫어서 물길이 잘 통하게 해주는 것과 같은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세 가지 작용, 즉 항염증, 항산화, 또 혈액순환 개선, 이 세 가지 작용이 동시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환기가 단순히 증상 완화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신장 기능을 회복시키는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매일 삼계탕을 먹어야 할까요? 그렇지 않죠. 삼계탕이 맛있기는 하지만 매일 먹을 수는 없죠. 칼로리도 너무 높고. 하여튼 가장 간편하고 효과적인 환기 섭취법은 차로 끓여 드시는 것입니다.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마트에서 잘 말린 환기를 구입하시고 대략 한 10g에 1,000원 정도의 가격이면 충분하죠. 그 이하일 수도 있습니다. 너무 좋은 게 아니어도 무방하고요. 이 환기 10g을 물 1리터 정도에 넣고 약한 불에서 한 20-30분간 끓여줍니다. 환기 조금 더 먹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20g까지도 무방한데요. 하루 20g을 넘지 않도록 주의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 후에 이제 시원하게 식혀서 실온에 두고 물 대신 수시로 마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너무 진하게 끓이면 진짜 그 들큰한 맛, 약간 단맛이 역하게 올 수도 있으니까 너무 진하게 끓이지 않도록 부담 없이 드실 수 있도록 끓여서 드시면 되겠습니다. 환기 섭취는 정말 간단하죠. 물에 넣고 끓여서 그냥 식혀서 마시면 되니까 따뜻하게 마셔도 무방하겠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무조건 많이 마시는 것은 좋지가 않죠. 대부분 문제가 없지만 몇 가지 이제 주의사항도 따르는데요. 환기는 혈압을 낮추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저혈압 환자가 너무 과하게 먹지 않도록 혈압이 더 떨어질 수 있으니까요. 또 혈액 응고를 억제하는 성분도 있습니다. 인삼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항응고제를 복용하시는 분들은요, 주치의와 상담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임신부와 수유부의 경우에도 이제 드물지만 자궁 수축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된 바가 있어서 전문가 상담 후에 복용하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따라서 처음에는 연하게 끓여 드시면서 몸의 반응을 좀 살펴서 조절하시는 것이 좋겠죠. 정리하자면 신장을 살린다고 알려진 수많은 음식들 가운데 환기는 간접적인 도움 수준을 넘어서 실제로 GFR 수치를 개선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게다가 이 강력한 무기가 비교적 가격도 저렴하고 구하기도 쉽고 마트에만 가도 구할 수가 있죠. 우리 곁에 가까이 있다는 사실이 더더욱 반가운 일이죠. 하지만 아무리 좋은 것도 알고만 있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아셨다면 이제 실천이 중요한데요. 오늘 당장 마트 시장에 가셔서 환기를 한 봉지 사서 말씀드린 대로 차를 끓여서 꾸준히 드셔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신장을 살리는 데는 오랜 시간이 필요하니까요. 물 대신 환기차를 꾸준히 마시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3개월 혹은 6개월 뒤에 혈액검사를 통해서 본인의 GFR 수치를 어떤 변화가 있는지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후 이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셔서 소중한 경험과 결과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솔직한 후기, 그다음에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같은 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희망을 잃어가는 다른 분들에게 그 어떤 말보다 강력한 희망의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명이라든지 이런 게 안 된다는 댓글도 있지만 어떻게 했더니 나았다는 이 댓글들이 굉장히 소중한 경험을 공유해 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이석증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런 댓글들을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환기는 우리 몸에 기를 보충하는 대표적인 보기약제입니다. 우리 본초 교과서에 보기약 그러면 인삼, 그 다음에 환기가 나올 정도로 누가 선두냐 다투고 있는 대표적인 약제인데요. 인삼이나 홍삼처럼 체력을 끌어올리고 원기를 북돋는 효능이 뛰어나서 예로부터 보약의 기본 재료로 널리 쓰여 왔습니다. 대표적인 보중익기탕인데요. 보중익기탕은 환기가 군약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신화약이 인삼이 되는 그런 처방이죠. 환기는 그 성질이 온화하고 맛이 달다고 했죠. 아까 단노삼,
이라고 말했듯이 남녀노소 누구나 부담 없이 섭취할 수 있는 약재입니다. 특히 이제 차나 음식, 탕약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어서요, 일상 속에서도 꾸준히 복용하기가 좋습니다. 이 약재는 몸의 기운이 약하거나 쉽게 피로를 느끼는 분들, 또는 수술이나 병 후에 기력이 떨어진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죠. 대병 후 보기 보혈하는 데 도움이 되죠. 환기는 손상된 세포를 회복시키고요, 우리 몸의 에너지를 다시 끌어올리는 작용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 손상된 세포를 되살리는 작용 때문에 우리 살에 상처가 났거나 종기가 아물 때 새 살을 돋게 하는 것을 생기, 기육을 생기게 한다 대표약이 바로 또 환기입니다. 또한 여름철처럼 땀을 많이 흘려 기운이 쉽게 소모되는 계절에는요, 환기의 가치가 더더욱 높아집니다. 기운이 아래로 처져서 몸이 쉽게 지치고 땀으로 인해서 면역력이 떨어지기 쉬운 시기에 환기를 복용하면 면역력 향상과 체력 유지에 탁월한 도움을 줍니다. 특히 당귀와 함께 달여 드시면요, 혈을 보충해주는 당귀와 기를 끌어올려주는 환기가 서로 시너지 효과를 내서 땀을 많이 흘리는 여름철에도 몸의 균형을 유지하고 면역력을 높여주는 훌륭한 조합이 됩니다. 이처럼 환기는 인삼 못지않게 기운을 북돋고 피로 회복과 면역력 강화에 뛰어난 약재로서 지치고 기력이 떨어졌을 때 가장 먼저 떠올려야 할 보기 약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얼마 전에 저희가 콩팥 건강을 되살릴 수 있는 유일한 음식이라고 영상을 올린 적이 있는데, 이게 큰 선풍적인 어떤 관심을 받았습니다. 그 이유가 환기가 어떤 특별한 기능을 가지고 있다, 특히 콩팥 건강에 특별한 기능을 가지고 있어서 그 영상이 그렇게 각광을 받았는데요. 최근 발표된 한 연구에서요, 경증에서 중등도의 만성 신장 질환 환자들을 대상으로 환기 뿌리 복용이 신장 기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을 했습니다. 연구진은 2014년부터 2019년 사이에 환기 함유 한방제제를 처방받은 20세 이상 환자 37명을 대상으로 복용 6개월 전과 후에 추정 사구체 여과율을 변화를 비교했는데요. 분석 결과 환기를 복용한 후 평균 eGFR이 66에서 70으로 유의미하게 상승했고요. 이런 개선 효과는 연령, 성별, 질환 단계, 복용량, 복용 기간과 관계없이 일관되게 나타났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환기 복용과 관련된 심각한 부작용이 보고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환기 뿌리가 신장 기능 저하로 인한 피로, 부종, 면역력 저하 등에 도움이 될 가능성도 보여주는 근거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연구진은요, 이번 결과가 표본수가 적고 추적기간이 짧고 대조군이 없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음을 인정하면서 신중히 해석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연구는요, 환기 뿌리가 경증에서 중등도 만성신장질환 환자의 신장 기능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한 의미 있는 결과로 평가됩니다. 다음으로는 환기의 주요 효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환기는 손상된 세포의 회복을 시키는 보기작용이 뛰어나서요, 수술 후 상처 회복, 체력 저하, 과도한 발안에 효과적입니다. 땀이 과도하게 나는 것을 말하죠. 수술 후 상처 회복도 아까 그 종기가 아물 때 새 살이 돋아 나오는 그것을 기육이 생겨난다 하는데, 그 대표적인 약이 바로 이 환기죠. 또한 소염작용이 있어서요, 근육통이나 생식기 염증 이런 문제에도 도움이 됩니다. 소변이 시원하지 않거나 자주 보는 분들께도 이제 환기가 큰 도움이 되는데요. 환기는 십전대보탕이나 보중익기탕처럼 대표적인 보약 처방에 꼭 들어가는 핵심 약재입니다. 환기의 다양한 효과를 알아보면요, 기력 회복 및 면역력 강화, 그리고 혈액순환 개선, 소염작용으로 인한 관절염 완화, 간 기능 개선, 혈당 조절 및 항암 효과, 이런 효과들이 있고요. 또한 환기는 땀을 조절해주는 작용이 있어서 다한증에도 도움을 주고요. 위가 아래로 처지는 위하수증, 여성의 자궁하수 증상 개선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즉 기운이 아래로 처지면서 땀이 많고 맥이 약한 분들에게 아주 좋은 약재입니다.
특히 여름철 더위로 인해서 쉽게 기운이 빠지고 땀을 많이 흘리는 분들께 권해드립니다. 환기 속 유효 성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요, 환기에는 우리 몸의 면역력과 세포 건강을 지켜주는 유익한 성분들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대표적인 성분으로는 사포닌, 플라보노이드, 아미노산과 비타민이 있습니다. 먼저 사포닌은 인삼에도 들어있는 성분으로서 면역세포인 NK세포의 활동을 활발하게 만들어 감염에 대한 저항력을 높이고 면역력을 강화합니다. 특히 면역 기능이 떨어지는 어르신들에게도 도움이 되는데요, 플라보노이드는 천연 항산화 물질로서 심장과 혈관을 튼튼하게 하고 활성산소를 줄여서 세포 노화와 염증을 완화시켜줍니다. 꾸준히 섭취하면요, 심혈관 질환 예방과 혈액 순환 개선에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미노산과 비타민은요, 손상된 세포의 회복, 피부 탄력 유지, 노화 방지에도 도움을 줍니다. 결국 환기는 단순한 기력 보충제를 넘어서 면역력 강화, 혈관 건강, 그리고 피부 회복까지 돕는 종합적인 보약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좋은 환기를 고르는 법에 대해서 여쭤보는 댓글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답을 해드리기는 했는데, 많은 분들이 이제 환기도 인삼처럼 4년근이 좋은가요? 6년근이 더 좋나요? 하고 물어보는데요, 동의보감에서도 4년근 환기의 약효는 인삼에 버금간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최소한 3년 이상 재배된 환기부터가 약효가 충분히 발현되기 때문에 이 1년 미만의 어린 환기는 약으로 사용하지 않고요, 삼계탕, 황계탕이라고 하죠, 이런 거 넣을 때 맛으로 이렇게 넣는 경향이 있죠. 따라서 3년근 이상이면 충분히 효과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저한테 이제 질문을 하죠. 인삼이 6년근이 좋냐 4년근이 좋냐. 물론 6년근이 좋죠. 그런데 6년근이 4년근에 비해서 가격이 월등히 비쌉니다. 환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저는 가성비를 따질 때는 4년근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거든요. 환기도 일반적인 마트 같은 데 가면 3년근 구하기도 어렵습니까? 굳이 어디 가서 어렵게 4년근을 구하기보다는 경동시장이나 이런 데 가서 3년근만 또 껍질 있는 것으로 해서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환기 복용할 때 주의사항이 있는데요, 아무리 좋은 약재라도 체질에 맞지 않거나 과용하면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죠. 모든 것은 과유불급이라고 하죠. 넘치면 모자르니만 못하다, 이런 얘기도 환기에서 있을 수 있는데요, 앞에 연구에서 보면 그렇게 복용하면서 장기 복용에 따른 부작용은 크게 없더라 라고 했지만, 이것은 사람에 따라서 다를 수 있고요, 추출물이랑 진짜 환기를 직접 다려 먹을 때랑 또 다를 수 있으니까 너무 진하게 욕심껏 다려 드시지 않도록 하시길 권해드립니다. 환기의 성질이 기본적으로 따뜻한 성질이기 때문에 몸에 열이 많은 분들은 과용을 피해야 합니다. 많이 드셨을 때는 두통이나 복통, 설사, 상열감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죠. 모든 음식과 약재는 적당히 체질에 맞게 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복용 방법으로는요, 환기 뿌리를 기준으로 해서 하루 40g 정도가 적당한데요, 이때 주의하실 것은 콩팥병이 있는 분들은 하루 15g 이하로 드시길 권해드립니다. 과량이 절대 좋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15g 정도면 충분히 약효를 볼 수 있으니까요, 콩팥병이 있는 분들은 더더군다나 하루 40g은 너무 많다고 생각돼요. 그러니까 콩팥이 건강하신 분들은 하루 40g 정도, 제가 권해드리기는 하루 20g 정도가 추천드리는 용량입니다. 콩팥병 있는 분들은 15g, 없는 분들은 20에서 40g 정도를 한두 시간 정도 충분히 달여서 복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력이 약하거나 쉽게 땀을 흘리는 분이라면요, 인삼 대신 독성이 적은 환기를 사용해서 원기를 회복하는 것도 좋습니다. 오늘은 인삼 못지않게 기운을 북돋아주는 보기약재인 환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환기는 첫째 기력을 보충하고요, 면역을 높여주는 대표적인 보약재죠. 여름처럼 땀을 많이 흘리고 기운이 처질 때 체력을 유지하고 면역력을 높이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둘째, 사포닌, 플라보노이드, 아미노산, 비타민들이 이제 풍부한 유효 성분들이 들어있어서 면역세포의 활성과 심혈관 건강, 세포 회복, 그리고
피부 노화 방지까지 두루 도움을 주죠. 즉 몸속부터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종합 영양 보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 좋은 환기를 고를 때는 4년산이 우선시 되지만 3년산도 무방하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동의보감에서 4년산 환기 약효가 인삼에 버금간다라고 앞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충분히 자란 환기가 약효가 뛰어나고요. 마지막으로 주의 드릴 것은 몸에 열이 많은 분들은 과용을 피하시고요. 하루 20에서 40g 정도를 한두 시간 달여서 드시면 좋겠습니다. 여러 번에 나눠 드시는 게 더 좋고요. 모든 약재는 적당히 내 체질에 맞게 섭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기에 또 한 가지 환기가 만성 콩팥병에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요. 꼭 기억하시고요. 오늘 배운 환기 여러분의 기력 회복과 면역력 강화 그리고 건강한 노년 생활에 꼭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선 환기의 이제 한의학적 어떤 효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기를 보하는 대표 약재죠. 거의 대표 주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일 대표 주자는 무엇일까요? 바로 인삼이죠. 근데 인삼은 대보원기, 원기를 크게 보한다고 하죠. 근데 환기는 보기하는데 환기와 인삼이 같이 만나면 보비기, 인삼과 환기가 만나면 소화기 전체 건강을 북돋는다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보중익기탕이란 대표 보약이 있죠. 소화기를 보해서 익기 기운을 북돋는다. 보중익기탕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보약인데요. 처방이죠. 이것이 환기가 군약입니다. 주인공이 임금의 역할을 하는 약이 바로 환기이고요. 그 바로 뒤를 인삼이 받쳐주는 이런 처방이 되겠죠. 이만큼 환기가 또 보약에서도 자기 역할을 톡톡히 해내는, 어떻게 보면 가성비로 환기가 더 좋죠. 인삼은 가격이 비싸고 효과가 좋은 반면에 환기는 인삼에 비해서 가격이 싸지만 좋은 효과를 낼 수 있는 이런 효능이 있고요. 환기는 한의학에서는 단너삼이라고 하죠. 너삼이라는 게 뭐냐면 고삼입니다. 고삼은 삼인데 쓴 삼을 고삼이라고 하는데 그걸 우리말로 너삼이라고 합니다. 근데 환기는 단너삼, 약간 환기를 이렇게 씹거나 입에 머물면 감초같이 들큰한 맛이 납니다. 그래서 단너삼이다, 쓰지 않고 달달한 고삼이다 해서 단너삼이라고 부르고요. 이 환기는 가장 중요한 것이 보기하는 역할이 있다고 했죠. 이 중에 또 하나의 역할이 보기하면서 표면, 우리 피부에 있는 땀구멍을 조절해서 땀을 많이 흘릴 때, 다한증이 있을 때 환기를 넣기도 하죠. 그러니까 삼계탕에도 환기를 넣는 경우가 상당히 있죠. 여름철에 땀을 많이 흘리기 때문에 기운도 북돋고 땀도 좀 덜 흘릴 수 있도록. 거기에 또 환기는 수분 대사 조절, 그러니까 부종이 있을 때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뭐 혈압에 도움이 되냐고 여쭤보셨어요, 댓글로. 그래서 수분이 배출되면 혈압에도 일부 도움이 될 수 있겠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고요. 또 한 가지 환기는 생기, 우리 상처가 새로운 살이, 새살이 돋는데 도움이 되는 대표가 이제 환기죠. 예전에 막 곤장을 맞았다, 전쟁에서 상처가 생겼다 했을 때 이 환기가 그 새살을 돋도록 하는 이런 기능들을 한의학에서는 이용했습니다. 환기가 아주 굉장히 빈용되고 아주 자기 역할을 잘 해내는 그런 식품이자 약재이죠. 또 댓글로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게 1년근 먹어도 되냐 하는데 1년근 갖고 효과를 기대하기는 좀 어렵고요. 제가 검색을 이렇게 해보니까 국내산 3년근이 많이 찾을 수가 있더라고요. 국내산 3년근, 원래 영월이 가장 유명하다고 해요. 근데 제천, 정선, 또 강원도 여러 지역에서 또 환기가 3년근이 출시가 되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 나는 거를 우선 찾아보시고, 4년근은 찾기가 조금 어려웠던 것 같아요. 수입산이 4년근이 있기는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수입산 한약재야 그러면 전부 일단 거부감이 있기 때문에 그건 논외로 하고요. 하여튼 환기 3년산 이상 구해서 차로 드시면 되겠습니다. 이 환기는 이제 콩과에 속하는 여러 해 살이 단연생 초본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해마다 꾸준히 자라는 강한 생명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단연생이기 때문에 우리가 3년근, 4년근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이런 이제 생명력은요, 환기가 사람의 몸을 보호하고 기운을 채우는데 효과적인 이유와도 이제 연결된다고 유추할 수가 있겠습니다. 무엇보다 환기의 가장 큰 특징은요, 땅속 깊이 길게 뻗는 굵은 원뿌리, 이 직근계입니다. 그 뿌리를 우리가 섭취하게 되는 것이고요. 이 튼튼한 뿌리는 깊은 토양 속까지 영양분과 수분을 끌어올릴 수가 있어서 척박한 환경에서도 잘 자라납니다. 다만 3년, 4년씩 키우기가 매우 어렵다고는 해요. 근데 이렇게 강하게 뿌리를 내리고도 성장하는 특성은 환기 자체가 가진 기운을 보호하고 몸을 든든하게 하는 힘과도 닮아 있습니다.
또한 환기는 콩과 식물답게 뿌리옥 박테리아와 공생하면서 대기 중의 질소를 토양 속으로 고정하는 역할을 하게 되죠. 이 과정은 토양의 비옥도를 높이고 주변 환경을 스스로 개선하는 역할을 합니다. 사람의 건강 관점에서 보면 환기가 몸의 균형을 잡아주고 스스로 회복하도록 도와주는 작용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환기는 다년생 특성에 더해 효율적인 영양 흡수 능력을 갖추고 있어서 성장 속도 또한 빠르고 생명력이 매우 강한 식물입니다. 이러한 강이 나온 환기가 원예와 농업 분야뿐 아니라 건강을 위한 보약으로도 꾸준히 사용되는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척박한 환경에서도 끊임없이 자라는 환기의 생명력은 인체의 기운을 북돋고 회복을 돕는 약초로 이어져서 오랜 세월 사랑받아온 이유이기도 합니다. 환기는 우리 몸의 면역 시스템을 강화하는 데 뛰어난 효능을 가진 약재입니다. 먼저 환기는 면역 세포의 수를 늘려서 감염에 대한 신체의 반응을 높여주고요, 전반적인 방어 능력을 강화하게 됩니다. 이렇게 면역 세포가 활성화되면 외부 바이러스나 세균에 대한 저항력이 높아져서 감기나 각종 감염성 질환을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환기는 면역 글로불린과 사이토카인의 발현을 억제해서 과도하게 올라가는 면역 반응이나 염증 반응을 조절해 줍니다. 이 기능은 자가 면역 질환이나 만성 염증성 질환을 가진 분들에게 특히 유용하고요, 몸의 과한 반응을 가라앉혀서 균형을 맞추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환기가 세포 속 텔로미어 길이를 연장하는 데도 도움을 준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는 것입니다. 텔로미어는 세포 노화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 로 알려져 있는데요, 길이가 유지되면 세포의 노화가 늦춰지고 결과적으로 건강한 수명 연장에도 기여할 수가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환기는 면역력 강화, 염증 조절, 노화 지연, 이 세 가지 중요한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매우 귀한 약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환기는 당뇨병 관리에도 도움이 되는 약재로 알려져 있는데요, 혈당 조절과 전반적인 건강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상처 회복을 촉진하는 효능도 있어서 몸이 약해지거나 회복 속도가 느린 분들에게 특히 유용합니다. 동의보감에서 환기는 소갈, 즉 심한 갈증과 체내 수분 부족으로 나타나는 당뇨병성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된다고 기록되어 있죠. 소갈로 인해서 피부에 창량이라고 하죠, 상처나 종기 같은 것, 부스럼 이런 것들이 생기려고 할 때 환기가 효과적이라고 하고요, 체내 수분 균형을 조절하고 이수 기능이 있다고 했죠. 상처가 아물도록 돕는 능력이 강조되었습니다. 환기는 맛이 달고 성질이 따뜻하며 독이 없는 약재로 분류됩니다. 이런 특성 때문에 다양한 한약 처방에 널리 사용되고요, 민간에서는 삼계탕 끓일 때 삼계탕 대신에 황계탕이라고도 하죠. 인삼 대신 넣기도 하고 같이 넣기도 하죠. 환기를 더하면 이제 체온을 따뜻하게 해주는데 도움이 되기도 하고요, 음식과 함께 섭취했을 때 영양, 의학적 효과가 자연스럽게 어우러진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환기는 일반적으로 안전한 약재로 알려져 있지만요, 특정 건강 상태가 있거나 약물을 복용 중이라면 주의가 필요합니다. 주요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환기는 면역체계를 활성화하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루푸스, 류마티스 관절염, 다발성 경화증과 같은 자가면역 질환이 있는 경우 증상을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매우 높지는 않지만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질환을 가진 분들은 섭취를 좀 주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한 장기 이식을 했을 때는 그 장기 이식의 거부를 없애기 위해서 면역 억제제를 복용하는 분들이 계신데요, 환기가 이 약물의 작용을 약화시킬 수가 있어서 면역력이 올라갈 수가 있죠. 이럴 때는 섭취를 삼가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임신 중이거나 모유 수유 중인 여성 역시 섭취에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이 시기에 환기 복용에 대한 명확한 안전성 연구가 부족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환기는 일부 약물과 상호작용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혈압약, 희석제, 이뇨제, 리튬 등을 복용하고 있다면 반드시 주치의와 상담한 후에 복용을 결정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 몸에 열이 많거나 급성 염증이 있는 경우 환기가 오히려 열 증상을 심화시키고 또 두통, 어지럼, 안면 홍조, 가슴 답답함 등을 유발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체질이나 증상이 있다면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전에 댓글로 환기 드시고 배가 아프다고 하신 분이 계셨는데 며칠 쉬었다가 다시 드시길 권해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원인이 환기인지 아닌지가 그때 다시 알 수가 있겠죠. 이렇게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환기 과다 섭취는요 드물지만 발진이라든지 가려움증, 콧물, 메스꺼움, 설사 같은 경미한 부작용을 또 일으킬 수 있으니까요 권장량을 지키는 것이 좋겠습니다. 결론적으로 환기를 섭취하기 전에는 자신의 건강 상태가 적합한지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환기의 식물학적 또 한의학적 특징과 또 면역력 강화 효과, 당뇨 및 그 상처 회복에 도움이 되는 이유, 그리고 꼭 알아야 할 주의사항까지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정리해보면 환기는 그 강한 뿌리에서 비롯된 생명력처럼 우리 몸의 기운을 보호하고 면역력을 높여주는 대표적인 약재입니다. 또한 염증을 조절해서 심혈관 건강을 돕고 혈당 관리와 상처 회복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해줍니다. 다만 자가 면역 질환이 있거나 면역 억제제, 특정 약물을 복용 중인 분들, 임산부는 주의가 필요하다는 점 꼭 기억하셔야겠습니다. 환기에 대한 정보를 잘 이해하셔서 여러분의 건강관리에 작은 보탬이 되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환기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로 물어주시면 성의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몸신 한의사 한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